네, 안녕하세요. 네, 다빈치 2021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컨펌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 EDL, XML, AAF를 사용하는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자, 다빈치는 색보정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편집 기능이 11버전에 와서 많이 강화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102 시간을 이렇게, 102 시간에 이렇게 편집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다빈치로 아직까지 편집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겁니다. 실제 블랙매직에서는 70% 정도의 편집 기능을 가지고 왔다고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편집 기자들은 아직까지는 다빈치 안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뭐 약간의 렉이라든가 약간의 불편함들 때문에 다빈치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는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다빈치의 편집 기능은 컨펌을 했을 때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아직까지의 측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 컨펌 워크플로우, EDL, XML, AAF를 알아야지만 편집 기능에서 편집한 걸 가지고 다빈치에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DI를 할 수 있는데요. 색보정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EDL하고 XML하고 AAF를 꼭 익혀두셔야 됩니다. 자, EDL은요, Edit Decision List고요. 편집 결정 리스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EDL 같은 경우는요, 그 일반적인 거의 모든 편집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하고요. 그 프로그램의 TC 기반으로 그 TC의 소스 인, 아웃 포인트, 데스티네이션의 인, 아웃 포인트를 결정하는 편집 리스트예요. 그래서 어떠한 클립이 있으면은 그 클립을 이렇게 저희가 편집을 하게 되잖아요. 그 클립 편집했을 때 소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용이 되고 그게 시퀀스 타임라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어가는지를 TC 기반으로 기록을 한 게 바로 에디트 디시전 리스트입니다. 자, 그리고 XML이 사용이 돼요. XML은 External Markup Language인데 이게 사실은 이 XML을 사용하는 편집 프로그램은 파이널 컷 프로 7이 유일합니다. 네, 파이널 컷 프로 7도 파이널 컷 프로 버전에 따라서 파이널 컷 프로 7, 6, 5, 4 그런 식으로 XML의 파이널 컷 프로 XML의 버전이 틀려요. 근데 파이널 컷 프로 7 자체도 이미 나온 지 굉장히 리리즈가 된 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파이널 컷 프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는 파이널 컷 프로 7 XML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파이널 컷 프로 X 버전이 나왔죠. 10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컷 프로 10 버전 같은 경우는요. 파이널 컷 프로 10 XML이라고 파이널 컷 프로 7 XML하고는 다르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빈치 리졸브 같은 경우도요. 그냥 XML은 파이널 컷 프로 7의 XML을 뜻하는 거고요. 파이널 컷 프로 10으로 넘어가면 파이널 컷 프로 10 XML로 다시 이름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AF라는 버전이 있는데요. 어드밴스드 어서링 포맷인데 이건 아비드 미디어 컴포저 계열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EDL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XML하고 AAF가 그거의 확장형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빈치 리졸브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파일에서 이렇게 import, AAF, EDL, XML을 사용할 수 있고요. 단축키는 Shift, Ctrl, I가 됩니다. 그리고 XML을 사용하게 되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load XML 해가지고 이렇게 포맷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실제 저희가 하면 그 예제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강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요, 다빈치 102 시간에 이미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2번부터 보시고요. 그리고 자, 한 26번까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강의에 걸쳐서 EDL, XML, 그리고 릴레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집 툴에서부터 넘어오는 과정은요, 21번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상세한 설명은 여기 있으니까요. 지금 시간에는 간단하게 컨펌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빈치 리졸브입니다. 자, EDL, XML, AF를 컨펌하는 방법은요. 제가 미리 설명드렸듯이 파일, 그리고 Ctrl Shift I 눌렀을 때 Import AF, EDL, XML 있고요. 자, 여기 Edit 페이지에 오셔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똑같이 import AF, EDL, XML이 나옵니다. 하단에 있는 명령은요,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빈치 102 시간에 제가 미리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F, EDL, XML 클릭하시면요, 여기서 원하는 파일을 선택할 수 있게 나오고요. 제가 미리
공유해드린 소스 폴더에 보시면요. 거기에 EDL하고 XML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XML 되어져 있는 거 하나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고요. 여기 보시면 AAF, EDL, XML 그리고 파이너커 프로 FCP XML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FCP XML이 바로 파이너커 프로 10 XML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오픈 누르겠습니다. 오픈 누르면 다음과 같이 명령이 뜹니다. 자, 소스 파일, 여기 XML 파일이 경로가 어디에 적혀져 있는지 나타나는 거고요. 임포트 타임라인 같은 경우는 XML을 만들 때 편집 프로그램에서의 타임라인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타임라인 네임, 여기서는 다빈치에서 이렇게 타임라인을 만들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XML 테스트 라고 변경하시면요. 다빈치의 타임라인이 XML 테스트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의 시작 지점은 자, 01000000에서부터 시작을 하겠다. 그리고 automatically set 프로젝트 세팅은 편집 프로그램에서 셋업했던 프로젝트 세팅을 자동적으로 가져오겠느냐 체크 해제하면요. 여기서 다빈치에서 사용했던 프로젝트 셋업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automatically import source clip into video file 같은 경우는요. 얘를 체크하면은 이 XML 파일에는요. 각각 클립들의 경로들이 모두 저장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클립의 경로를 자동으로 가져와서 미디어 폴에 자동으로 넣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얘를 체크하지 않으면요. 여기 안에 있는 미디어 폴에서 여기하고 맞는 소스 타임 코드로 체크한 다음에 얘가 이렇게 컨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두 가지 중에 어떤 것든 좋은 방법을 쓰시면 돼요. 그런 방법 쓰시면 되고요. 이그노 파일 익스텐션 웬 매칭 같은 경우는요. 얘를 체크하시면요. 예를 들어 저희가 MOV 파일 가지고 편집을 했는데 레드나 아니면은 알렉사 로우 파일을 가지고 컨펌을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확장자가 똑같지 않죠. 확장자가 똑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그노 파일 익스텐션 웬 매칭을 사용하셔서 그런 걸로 자동적으로 로우 파일을 매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즈 사이즈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유즈 사이즈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파이널 프로에서 저희가 그 모션 탭에 가서 사이즈라든가 로테이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레이트, 트랜스폼, 로테이트, 뭐 사이즈 같은 걸 변경할 수 있는데 그런 사이즈 인포메이션을 변경했을 때 그 정보까지도 같이 가져온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EDL 같은 경우는 유즈 사이즈 인포메이션이 되지 않는데 파이널 컷 프로 XML 같은 경우는 유즈 사이즈 인포메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유즈 컬러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는요. 파이널 컷 프로 10에서만 지원을 하는 기능인데요. 파이널 컷 프로 10의 프라이머리 콜렉션 같은 경우가 똑같이 그대로 파이널 컷 프로 10의 프라이머리 콜렉션을 하면은 그게 그 다빈치 리졸브로 그대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다빈치 리졸브에서도 프라이머리 컬렉션이 된 상태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즈 컬러 인포메이션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파이널 컷 프로 10에서만 동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토매티컬리 셋 프로젝트 세팅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때의 해상도 그리고 현재의 XML의 프레임 레이트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만약 드랍 프레임은 드랍 프레임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제가 OK 누르면은 자동적으로 기본적으로 파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파일을 가져오게 돼 있죠. 그리고 플레이 누르면은 자, 플레이를 하게 되고요. 여기 보면은 디졸브가 걸려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는 파이널 컷 프로에도 디졸브가 걸려져 있기 때문에 디졸브 파일들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자, 오퍼시티를 변경하고요. 그리고 스피드를 조절해 놓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속성에 보시면요. 자, PTGR 이렇게 속성들이 있죠. 자, 이거 사이즈 인포메이션 그리고 오퍼시티 52%로 지금 오퍼시티 편집 프로그램에서 오퍼시티를 맞춰 놓으면은 그대로 가지고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리타이밍 같은 경우는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리타임 클립 같은 데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현재 리타임 클립이 50%로 리타임이 걸려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편집 프로그램에서 50%로 리타임 맞춰져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리타임 된 것도 그대로 넘어오게 되고요. 이렇게 비디오 3개의 트랙을 동시에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EDL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트랙만 가져오게 되고요. 만약에 편집 프로그램에서 오디오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었다면 오디오도 함께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컨펌을 할 수 있고요. 컨펌을 한 다음에는 그 오프라인 클립을 가지고 오셔서요. 여기 만약에 오프라인 클립이 있다면은 자, 제가 오프라인 클립을 하나 가져온 워크플로우를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예를 들어서 이건 오프라인 클립은 아닌데요. 오프라인 클립이 얘라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요. 자, 여기에서 Set as Offline Reference 클립을 선택합니다. 선택하면 여기에 체크박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오디오 마크, 오디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디오 마크가 뜨는 거예요. 그런데 에디트 페이지에 오신 다음에요. 해당 타임라인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링크 오프라인 레퍼런스 클립에서 씬컷 디텍트 제가 이 파일을 가져왔거든요. 이 파일을 클릭하시면요. 오프라인 클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프라인 클립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요.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자 한쪽은 레퍼런스 클립 그 편집 포인트고요. 이쪽은 레퍼런스 클립이 동시에 이렇게 플레이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편집 클립으로 이렇게 넘어가셔서요. 넘어가서 이렇게 편집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레퍼런스 클립하고 얘 같은 경우는 XML 때문에 트랙을 옮기면서 약간 편집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약간 현재 틀린 거고요.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가져온다면은 정확하게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레퍼런스 클립 확인하는 방법을 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레퍼런스 클립이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요. 어떻게 작업하시면 되냐면요. 일반적으로 그냥 얘를 가져와요. 레퍼런스 클립을 더블 클릭해서 씬으로 가져오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레퍼런스 클립을 미디어 풀에서 자, 제가 비디오 트랙 4번에 레퍼런스 클립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레퍼런스. 자, 이렇게 올려놓고요. 그럼 레퍼런스 클립이 이렇게 있게 되죠. 자, 그리고 레퍼런스 클립 같은 경우는 오디오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가 들어있는지 확인하려면요. 이렇게 확인하시면은 클립에 오디오가 들어있다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냥 놓아둘까요? 자, 그리고 플레이 누르면은 오디오 같이 나와요. 지금은 비디오 4번만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얘를 D키 누르면은 Disable Enable이 돼요. Before, After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Before, After 보면서 얘네들이 똑같은지 다른지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얘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거이기 때문에 좀 약간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서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효율적으로 그때그때마다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레퍼런스 클립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XML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XML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는 이렇게 여기에서 스프레드시트 형식으로 에디트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듀어레이션이 지금 절반으로 되어져 있다. 이런 것들 다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상태로 이렇게 각각 클립들을 하시면은 바로바로 클립들을 선택하면서 이 클립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디졸브, 여기는 C, 컷, 디졸브란 얘기입니다. 여긴 비디오 트랙이란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EDL, XML들을 사용해서 컨펌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씬컷 디텍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씬컷 디텍션.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